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왜요? 연휴 기간 끝나고 나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요? 어제도 이제 저는 이제 어제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맞아. 방송인. 나만 이상한 게 아니야. 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네. 진행하시는 분, 출연자분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거 진행한다며, 자기? 전 진행, 보조 진행이에요. 그날은 네, 주인공이 있어? 그 진행은 원래 따로 있어요. 진행 이제 다른 분이 어, 계시는데, 네. 뭐 진행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상해. 왜요? 그 스태프들도. 왜냐면 연휴 후유증이죠. 술 처먹고 와서? 아니지. 그냥 후유증. 그래서 이제,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월요병을 해결하는 방법이구나. 뭐요? 월요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날 출근을 해서 미리 적응을 한다. 적응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올해는 정말 대박, 을미년은 대박 보는 대박년을 만드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오늘 날씨가 너무 후졌어. 날씨는 안 오셨는데 황사가 심한 거죠. 보니까. 네. 딱 보니까 느끼겠네. 오늘 자동차 운전하고 오셨죠? 차가 문제가 있어서. 또 차 타고 오셨죠? 네. 차 타고 온 사람이랑 이렇게 네. 바깥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오늘 그거 잠깐 여기 조금 걸어갖고만 택시 타고 오셨잖아요. 맨날 택시 타고 다니시잖아요. 아침마다. 맞아요.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타고 오더라도 저희는 여기는 지금 스튜디오가 15층에 있습니다. 완전 실내, 밀폐된 곳이 된 거는데, 저희 이제 방송국이 모니터 방송이 1층에 있잖아요. 지금 방송하는 사람 완전 제예요. 콜록콜록거려갖고 눈까지 따가워요, 눈까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황사 관련하면 안과 관련 주식도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거 뭐야. 인공 눈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방송 준비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잘 아는 회사도 거기도 울려대면서 뭐 있고요. 또 마침 제가 또 잘 아는 회사가 요새 보니까 눈 관련해서 홈쇼핑까지 진출했대, 이것들이. 내 친구 대박 났어. 제가 말이 그렇지만 제 친구가 하는 회사가 몇 개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물려받은 건데, 한번 얘기했지만 자수성가형으로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는 애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는 뭐 하는 거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수성가해서 방송을 하고 있네. 방송하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꽂아준 거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뭔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장 잠깐 얘기하면서 보겠는데요. 시장이요, 오늘 외국인이 조금 사는 거, 그 정도 있고, 지수는 0.7%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또 0.7%, 코스닥이 좀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저께 방송도 하셨으니까, 주말에 연휴 동안, 3일 동안 있었던 거, 큰 흐름 한번,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일단 그리스 구제금융 4개월 연장한 합의에 의해서 일단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리스크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쪽, 물론 이제 교전은 지속이 되지만 이쪽 같은 경우도 포로 교환까지 가는 수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스 이슈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리스크 오프에 대한, 이제 그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독일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신고가 경신, 일본도 신고가 경신, 신고가 경신하는 증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신고가 경신 역시 선진국에 한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아직까지 좀 약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온에 대한 쪽이 리스크 오프가 나타나게 되면 유가에 대한 반등이 세게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유가는 지금 보시게 되면 3일 연속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50불 때는 지켜놨습니다만은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그 에너지 전망 2035 보고서 영향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유가에 대한 쪽이 오히려 그 보고서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봐 주세요. 피디님. 보시면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번에 제 화면 잡아주시면 이거 좀 어떻게 좀 크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아이고, 크게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 나오나? 네, 잠깐만요. 한번 더 하니까 이렇게 더 커진 센스가 있네. 여기 보면 설 연휴 기간 3일 우리가 3일 쉬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우부터 나스닥 여기 보시면 S&P 그리고 미국까지 하는데요. 대부분 3일 동안 보면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이제 나스닥 1.16%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독일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사상 최고가 나왔고요. 일본이 이 친구들이 1.9%가 올라갔어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양력을 하잖아요. 그 쉬지 않습니다. 일본은 1.92% 올라간 거 되겠고요. 되게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근본 없는 새끼네. 아니, 아닙니다. 좀 끝나네. 저는 양력세고, 네. 생일을 음력하시겠네요? 저는 양력합니다. 근본이 없어서. 근본이 없어서. 자, 연휴 기간 동안에 주요 상품 가격 보시면 앞서 얘기 나왔던 대로 유가는 6%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수급의 문제, 네네. 여전히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6%가 떨어졌고요. 금도 안정됐고요. CRB 지수 많이 아실 겁니다. CRB 지수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상품 지수잖아요. 네. 얘기하는 거. 전 세계 지수 그 상품 지수는 1.8%가 떨어진 것이 그동안의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관련돼서 주식으로 보면 가장 여전히 뜨거운 한 뉴스는 여전히 애플이었죠. 애플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얘기 많이 나는데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애플의 결국 이제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라는 거 서로 관련된 거 얘기 많이 나오죠. 애플이 이제 애플 워치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애플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애플페이가 이제 애플 워치 되면 더 이제 많이 활발해질 걸 얘기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루프페이? 네. 또 그 조그만 회사라며 벤처 기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마그네틱 결제 기업, 그 루프페이입니다. 루프페이 기술을 아예 장착해서 삼성페이가 이제 나온다라고 네네. 했는데 아예 이제 그걸 사버린 거죠. 그래서 사버려서. 커 이제. 예. 얼마나 사버리는 거지? 안 크니까. 네. 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루프페이 관련 NFC 결제 모듈은 아닌데 루프페이 관련돼서 이제 무선 충전 모듈 쪽들 네. 이런 쪽들이 이제 같이 그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보시면 애플은 또 이거는 우리 시장에 영향 별로 아직은 안 미치고 있는데 또 이게 잠재적인 악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플러스 났다가 지금 주가는 2% 이상 밀리는 건데요. 혹시 이런 거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은요.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 있죠. 네네. 뉴스 보셨죠? 요 제 화면 다시 한번 잡으세요. 이것도요.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랑 1조 9천억, 그 1억 한 7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17억 달러져서 17억 달러 되니까요. 재팬 디스플레이에 1조 9천억 투자해갖고 내년 중소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딱 당연히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거 되겠는데요. 월 5만 장 이상을 추가 생산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뉴스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는 좀 잠재적인 악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의외로 보합으로 출발했어요. 시초가 보합에서 약간 이상하다. 저는 방송에서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은근히 조금 마이너스 출발해야지 말이 먹히잖아요. 근데 은근히 플러스 보합으로 나오는 거야. 아닌가벼. 근데 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4%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뭐 월 5만 대 뭐 큰 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네. 큰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면 악재 인식을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5만 장이건 10만 장이건 간에 LG에서 더 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능사 쪽에 좀 들어간 거 이거 자체는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호전이 악재 보면 악재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일정 보시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보면 옐런 의장이 또 의회에서 연대 이제 그 여러 가지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 일정 좀 봐주세요. 일단 이번 주 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24일, 25일 옐런의 이제 상하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 FOMC 의사록 공개는 뭐 그 우리 연휴 때 18일 날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예상이 됐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 지나간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옐런의 그 의회 출석에 대한 쪽은 다음번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그 방향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어떤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는 물론 이제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반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옐런 의장에 대한 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FOMC 의사결정 방식은 네. 아주 그 민주적이면서도 독재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명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옐런 맘대로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기 때문에. 너도 말 떠들어 봐라 이거지? 네,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 구조기 때문에 네. 옐런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7일 날 그 4분기 GDP 수정치에 대한 속보치에 대한 그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가 2.6%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됐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네. 것이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FOMC 의사를 공개됐는데요. 딱 하나죠. 결국은 역시 FOMC 뭐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 했지만 이 친구들도 결국 우리 존경하는 전조님의 말을 들은 거죠.
섣불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냥 9월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뭐 올해 상반기 얘기하니까 여기에 이제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 같은 인자를 강하게 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전 세계 주식시장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는 거 오늘 다들 드셨겠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네, 그분이 대우그룹 사장은 출신은 아니고요. 대우그룹은 기조실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대우 자동차 쪽에 기획하나?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이요.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냥 이슈 놀직구 시간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얘기 좀 해보자. BP에서 에너지 전망 보고서 2035 이런 걸 발표했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좀 주로 들어있을까요? BP 에너지 아웃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큰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OECD 선진 시장보다도 비선진 시장,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비롯한 넌 OECD 아시아 국가에 대한 유가 소비, 유류 소비에 대한 쪽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이제 캐파가 더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OECD는 뭐 정체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거의 뭐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 파퓰레이션 그로스, 그 인구 증가에 대한 쪽도 역시 높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건 뭐냐면은 인컴 그로스가 이제 훨씬 더 인당 인컴 그로스가 훨씬 더 이제 높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중국 쪽에서 중국을 비롯한 이쪽 아시아 지역 쪽, 이 인도까지 해서 이 아시아 지역 쪽에서 인컴 그로스가 매우 크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그 유류에 대한 소비가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일 소비에 대한 쪽보다도 이 가스 소비에 대한 쪽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오일에 대한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오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이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서 거의 오일과 맞먹는 수준에 대한 그 흐름까지도 차지하게 된다라는 전망이 지금 그 에너지 전망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보다도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이 오일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비율인데, 그러니까 오일은 계속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오히려 가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게 지금 그 에너지 전망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일에 대한 쪽 같은 거는 공급 과잉이 좀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수요가 선진 시장에서는 감소하고 이 수요에 대한 감소를 저쪽 중국 시장 쪽에서 이제 카바를 할 텐데 그거보다도 가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밑에 여기 보게 되면 리뉴얼러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에 대한 쪽이 뭐 10%대를 넘지는 못하고 2035년까지도 뭐 하이포인트 뭐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잠깐 보면은요. 유가 급락에도요, 어떤 그 전기차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 했는데요. 요즘 하여튼 이성환 대표도 전기차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전기차,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보다는 이제 저거죠. 스마트카. 그쪽에 관심이 있죠. 스마트카.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모듈에 대한 그쪽을 이제 관심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무선 충전까지 제가 가는 건데 오늘까지 아까 보니까 무선 충전주 관련해서 뭐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다음 주에 우리 앞서 그 김준하 앵커도 얘기했지만 3월달에 이제 주 행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테니까 마치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갤럭시 S 이번에 6? S6. 6가 무슨 마치 전 세계에서 최초 무선 충전 모듈을 장착한다 얘기 잘못되는 데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기자가 저건가 보지. 기자가 이제 그 수습 기자 뭐 이런 수습 기자였나 보죠. 뭘로 썼겠지. 국내 브랜드 최초 뭐 이런 거면 말이 되겠죠. 국내 브랜드 최초도 아니야. 아니 LG에도 했었어? LG에도 했었고 삼성에서도 이미 했었어. G3에서부터 했더만. 갤럭시 S3에서부터 했더만. 하여튼요. 하여튼 보면 보시면 그 뉴스 오늘 또 나온 거 하나 보여드리면 전기차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보시면 전기차 그러니까 애플이 전기차 네네. 얘기 나오고 뭐 여러 네. 가지 나오면서 인사이드 EV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인용한 곳이 되겠는데요. 네. 순수 전기차랑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미국 내 판매량이 지난달에 5,900대가 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나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순증산, 그러니까 순증하는 판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는요, 전기차가 12,870대 팔려서 월간 판매량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요, 전기차가 하여튼 계속해서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보면. 네, 이거 내가 이 기사가. 네, 잘못된 거야?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데이터, 우리가 이제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데이터의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기차가 사상 최대로 많이 팔린 것도 맞고 그 팔린 양 많은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가율을 보게 되면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일반 자동차 판매량보다도 지금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영향은 뭐냐면 이제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가율도 봐야 되는데 일반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팔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율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정말 맞으려면 증가율과도 높다라면 전기차가 진짜 대세구나. 그렇지.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 자동차 팔리는 것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네. 증가율까지 높네. 이러면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자동차는 더 많이 팔리는데 전기차도 그중에 선택이 됐을 뿐이라는 얘기죠. 근데 전기차가 좀 덜 선택됐다라는 거. 근데 이게 유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유가가 반등을 해야지만 전기차에 대한 속도가 이제 가시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텐데 유가 하락이라는 좀 복병을 만나서 물론 전기차 방향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다는 얘기겠고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선택이 저건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사실은 어떤 정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옵션 사양 중에 하나지 정말 뭐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꼭 타야겠어. 나는 뭐 절약을 위해서 전기차를 타야겠어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전기차라고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그 유지비를 따져보게 되면 그게 또 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1,000만 원씩 이상이 다 기본 모델에 비해서 비싼데 그러니까 미리 내가 그 가격을 내고서 내가 돈 내고 타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 내가 그러니까 내야 될 유류비를 미리 내고 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유류비에 대한 그 본전을 뽑는 기간이 예전에는 뭐 5년 정도 걸렸더라면 지금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8, 9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그 하이브리드를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방향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유가 급락 때문에 약간 속도에 지금 문제가 생기진 않아. 속도가 약간 지장을 받고 있다 정도 수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뭐 다른 얘기 해드리면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각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죠. 지금 전기차보다 이제 미국의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일반 전체차보다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가 이런 게 주로 상대적으로 판매 증가율이 낮은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생산이 못 따라간다. 그게 분명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여튼 하이브리드는 누가 뭐래도 프리우스입니다. 그죠? 프리우스란 거 다들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아드 이거 말고요. 비아드 이제 중국이나 이런 거에서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자동차에서 순수 전기차 이제 싼 거는 리프가 있어요. 닛산 나왔어요. 닛산 리프. 네, 닛산 리프도 생산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사고 저는 솔직히 테슬라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테슬라는 6만 불에서 8만 불, 10만 불까지 가거든요. 테슬라는 전기차라서 사는 사람보다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 좋아서 타는 거거든요. 이뻐서. 네, 이쁘고 빨리 가서 스포츠카라는 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일단은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적기 때문에. 뽀다구죠. 간지죠, 한마디로. 간지. 네, 한마디로 간지죠. 아이패드, 아이폰 6 플러스 128기가 저같이 쓰는 사람 딱 간지거든요. 딱 그 간지로 사는 건데 간지라기엔 저는 워낙 비싸서 못 사죠. 솔직히. 근데 저만 하더라도 조금 노력하고 보조금 있으면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BMW i3는 살만해요. 보조금 받고 한 3천만 원 그러면 그게 리테일 가격이 6천 우리나라에서 6천 몇백만 원 찍히거든요. 그럼 보조금 다 받으면 3천만 원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만해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게 6개월 기다립니다, 지금요. BMW가 말해서 6개월 기다려요. 독일에서도 4, 5개월 기다리고요. 유럽 웬만한 나라에서 어떤 나라 7, 8개월 기다리거든요. 생산 못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 환경에 대한 예의가 약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문제가 약하죠. 유럽은 다르죠. 일본도 다르고. 우리나라 일본이랑 환경에 대한 인식이 완전 다르고. 왜냐면 일본은 특히 이제 원자력 이번에 사고를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상당히 센서티브하게 나오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 마크 이런 거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좋아서 타는 사람도 많죠. 전기 가격보다. 그래서 물론 이성원 대표 말이 뭐 7, 80% 저도 동의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거. 일단 그렇게까지 하나 하겠고요. 일단 리프가 우리나라에서 5,480만 원이네요. 근데 비싸네요. 별로 팔지가 않잖아. 네, 너무 비싸네요. 너무 비싸 팔지 않죠. 그래서 네. 저거는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네. 보조금 받아갖고 2천만 원대 돼야 사는 거고요. 네. 그 BMW i3 봐요. 얼마나 6,800 얼마 찍히잖아요. 6천 몇백 찍히잖아요. BMW i3. 네, BMW i3. 6천 몇백만 원 찍히는데요. 네. 이게 3천 이번에 보조금 다 받고 3,500만 원 받으면요. 3천만 원. 근데 이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뽑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되면 3,500만 원대 살 수 있거든요. 네. 살만하죠. 자기 차도 하더라도 그 한 3천만 원 넘는 거잖아요. 그 딱 붙이는 가격은.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물론 세금에 따른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1억에서 6천만 원 하도 비싸잖아요. 투싼 6천만 원 누가 사? 네.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게 반값으로 확 떨어진다고 봐요. 사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전기차는 하여튼 그런 각종이 있고요. 많이 얘기했지만 전기차는 이성 대표 말한 대로 전기차는 각종 전자시설 그래서 스마트카랑 엮이고 무인자동차까지 같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폭발력이 커지는 거죠. 리프 안 팔리겠네. BMW i3가 5,750만 원. 그러니까 그 BMW 가격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닛산 리프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럼 BMW i3를 사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에서 6개월, 독일에서 4개월, 일반 유럽이란 서유럽에서 8개월 기다린 게 그거야.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뭐 빨리 2배, 3배 늘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보조금 계속 누구나 달 수 있고요. BMW i3 정도 되면요. 많이 살 거래요. 네, 저라면 사요. 전 차가 필요 없었는데 제가 만약 차가 딱 필요한 입장이 됐다. 전 지금 필요 없지만 그렇게 돼갖고 그게 보조금 3천만 원 줘갖고 3천만 원대 중반 후반이면 전 솔직히 삽니다. 저거 BMW에 사거든요. 그런 거가 시청자분들의 뭐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거기다가 난 타면서 전기차로 하면서 뭐 이산화탄소도 발생 안 한다, 뭐 일산화탄 발생 안 한다. 그러면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 네. 뭐 있어요? 사우디 국왕이 국민들에게 35조 원 보너스를 쐈답니다. 지금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거 새로 된 왕분이요? 네, 사우디 국왕이 새로운 국왕분께서 일단 새로 되셨는데 나이가 80이시네요. 근데 뭐 자기가 치매 있다 얘기했었잖아. 네, 치매 있다고 하셨는데 치매가 지금 35조 5천억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서 약 1인당 530만 원 정도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주면 좋을 텐데. 야, 안 하는 건 처음 만나요. 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라는 나라의 네. 회사랑 마찬가지지. 네. 브루나이도 지금 아시죠? 브루나이 국왕. 네네. 브루나이 국왕 우리나라에 가끔 와요. 네. 그 행사했을 때 아셈이라든가 이거 할 때 꼭 오는데요. 항상 브루나이 국왕 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두 개가 같이 오는 거 아세요? 어떤 거요? 하나는 직접 자기가 비행기 몰고 왔다. 아, 몰고 왔다. 네. 근데 왜 오는지 아세요? 왜 옵니까? 자기 비행기 자기 운전하는 비행기에 면허가 있는데요. 그 비행기 면허를 우리 자동차도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지 않습니까?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장롱 면허가 허가가 되죠. 네. 한 번 받으면 눈 검사만 하고 대충 하면 바로 되잖아요. 네. 웬만한 사람은 2종에서 1종 갔다가 1종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저 1종에서 2종으로 다시 격화된 남자예요, 제가. 떨어지셨잖아요. 저 눈 때문에. 네. 눈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제가 운전 안 하잖아요. 지금 운전하는 몇 년 됐는데 그래도 운전면허 바꾸잖아요. 비행기 운전면허는 그렇지 않다네. 아, 그 운전 안 하면 바로 그래서 최소 1년에 몇 시간 운전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거가 그래야지 뭐 있나 봐. 그래서 그 나라 면허가 있고 국제 면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해외에서 하면 뭐 공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우리나라 면허 달랑 땄다고 해서 뭐 미국 왔다 갔다 안 시켜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운전합니다. 그 양반이요. 그분이 운전하는 게. 직접 운전하고 오시는 거. 직접 운전하고 와요. 물론 부기장도 많이 하겠지. 운전하는 게. 두 번째는 이 양반이 합기도를 합니다. 합기도. 그래갖고 그 경호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 합기도랑 되게 친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합기도 하시는 분의 많은 분들이 진짜 브루나이 갑니다. 경호실에 가요. 진짜로.
그게 뉴스가 있고 또 하나가 브루나이는요 군대가 영국사람 제가 알기로는 영국사람 군대랍니다. 용병제를 쓰는 나라. 아 외주 줬군요. 아 외주 줬어요. 용병제는 주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브루나이 용병제였고요. 제가 알기에는 코스타리카에도 경찰인가 거기 군대로 용병을 줬어요.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도. 그래서 몇 나라인데 이게 있고 또 하나가 브루나이가 매년 디비던드를 줍니다. 여기 사우디하고 요번에 처음 줬는지 모르지만 몇 년 하면 줄 텐데요. 브루나이는 제가 매년 줘요. 배당을요. 아 국가에서? 국가는 매년 줘요. 그래갖고 브루나이의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브루나이의 우리나라 국적을 어떻게 된가 노력하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브루나이의 국적을 못 바꿉니다. 웬만하면. 그게 중동 국가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특징인데 웬만하면 국적을 못 바꾸는데 특히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게 브루나이 국적 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안 되고 애 낳아도 안 되고 말이에요. 순수혈통해야 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예, 그런데 갑자기 딴 생각. 브루나이가 여기 이 필리핀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섬 그 언제 하나 있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아, 그렇군요. 브루나이. 제가 많이 상세히 알죠. 브루나이 좀 강해요 제가. 가본 줄 알았는데 예, 좀 알죠. 진짜입니다, 진짜. 부럽네요. 어쨌든. 진짜. 그래서 용병 쓰는 건 맞을 거예요. 제가 이게 영국 용병이고요. 거기서 경호실장 하던 분이 고문이 우리나라 합기도 총재가 가서 뭐 하고 그랬어요. 그 합기도의 뭐 유단자예요. 아, TV에서 본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네요. 중국의 TV 보조금 이 부분 얘기해 주세요. 이번 어떤 이슈가 되나요? 중국에서 TV 보조금이 이번에도 지급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중국의 대표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보게 되면 이구환신. 그러니까 옛날 거 갖고 오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그 새거로 바꿔주는 거. 그거 뭐지? 그 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물건 옛날 버전 갖고 오면은 새거 할 때 할인해드려요. 이런 거. 10만 원 깎아주기? 예, 뭐 깎아주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이제 이구환신이라고 합니다. 옛날 거를 이제 새거로 바꿔주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전하향이라고 해갖고 들어봤는데 그거? 네, 가전하향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하향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가전제품을 살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전제품 그거 TV 있어서 뭐하니? 뭐 이랬다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LCD TV, LCD 공장을 엄청 많이 줬잖아요. 각 성별로. 근데 이 LCD TV에 대한 보급을 이제 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TV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TV 이 공장들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TV에 대한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LED 디스플레이 빠지는 이유는 이것도 있다라고 보고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덜 빠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도 이제 시작할 때 보고 있는데 페이스메이커라고 명명된 에너지 효율 계획에 최근 입법화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그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친구들에 대한 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주춤해진 중국 TV 시장이 성장세가 주춤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골든 위크 그때 이제 좀 한번 크게 볼 텐데 요때도 지금 오히려 TV 판매가 감소를 했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5%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국 6대 TV 메이저 중 선두권인 스카이워스 같은 경우가 자국 TV 판매량이 고작 1%밖에 안 늘어서 이렇게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TCL 같은 경우는 오히려 14%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보조해 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얘네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새로운 TV 보조금, TV에 대한 쪽을 구매를 할 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자국산, 외국산 TV를 차별을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TV 쪽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별로 보조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이 치열한 대신에 이제 고가 TV는 아니고 중저가 TV 쪽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거다. 다만 이것도 이제 국내 TV 업체, 뭐 LED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에도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 해외산 제품이라서 그 저걸 차별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중국인들도 삼성 TV 들어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네. 박학다식하다. 태어나서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었어. 저는 네. 박학다식한 사람은 전혀 아닌데. 많이 드시죠? 많이 안 먹는데. 박학소식하시던데. 박학하는데 네. 찾아봤어요 또. 네.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불이 넘네. 네, 그리고 매년에 이 구강의 소득이 네. 5천억.
그러니까 금이거든요. 금이랑 석유팔구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금 주는 것만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6살부터 모든 학교는 모든 학교는 무상교육. 그런 거 다 해주는, 다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지. 나라에서 다. 왜냐면 나라에서 다 먹여 사는 거니까. 거기에 나 참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네. 네. 국회의원은 거기 가서 하면 좋은데. 국회의원이 딱 29명밖에 안 되네. 서울시내. 거기도 정당이 서너 개가 있고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레포트 하나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오늘 시간은 얼마 1분 남지 않았는데, 이거 레포트까지 보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아침에, 레포트가 많이 쏟아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GS 리텔입니다. 네. 왜냐면 GS 리텔이 완전히 폭탄 맞았잖아요. 네네. 폭탄 맞았는데 재미난 건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투자 의견 내리거나 그런 것까지는 별로 없어요. 목표주가는 유지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악재는 악재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파라나스 인수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일단 참고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보면 CJ대한통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CJ대한통운이 약간 많이 내리던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CJ대한통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회사인데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CJ대한통운이 저거 해외 그 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올랐었죠. 뭐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됐다고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막상 됐으면 올랐으려나? 그게 웃기는데 그게 하나에서 레포트 한번 나온 게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지금 보면 APL 로지스틱스 그동안에 이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성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APL 로지스틱스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CJ 대한통운이 떨어졌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떨어지고 일본 회사인 킨테츠, 긴테츠 얘가 이제 킨테츠가 이제 그 선정이 됐다라는 발표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금액이 12억 달러에 대한 쪽이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은 이거보다 좀 적게 써놨겠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으로서는 그리고 CJ 대한통운 원래 대한통운이라는 회사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수협상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가격을 써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지난번에 이제 피닉스 인터내셔널 2012년에 피닉스 인터내셔널 인수 철회에 이어 또 한 번의 글로벌 물류회사에 대한 인수 무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일단 무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물류와의 결합,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금호그룹에 대한 쪽을 인수하는 쪽 같은 경우도 롯데에서 지금 금호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항공을. 근데 이제 이게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물류 시스템만 가져가더라도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롯데가 또 하나 인수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물류를 키우기 위해서 뭐 금호도 인수한다. 그다음에 해외에도 뭐 어디로 인수한다 이러는데 CJ 대한통운이 오히려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전략에 대한 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장 전략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승자의 저주가 따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킨테츠 같은 경우는 주가 인수 발표 이후 3일간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단발성인 요인이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성장이라는 부분에는 어쨌든 간에 크게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 적극적인 성장 전략에 대한 쪽이 좀 부재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CJ 대한통운이 시장에서 보여줘야 된 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성장 전략에 대한 쪽을 시장에서 보여줘야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쪽에 베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KDB 대우에서는 지금 성장 전략에 대한 부재를 원인으로 들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올해 5조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50조죠, 50조. 매출액 50조에 영업이익이 2,400억. 네. 그리고 순이익이 1,500억이거든요. 근데 1,500억인 거를 보게 되면 CJ 대한통운 시가총액이 뭐 4조 2천억이니까 네.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PR 30배 정도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겠고, 요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가 PR 30배 아모레보다 더 비싸게 주가 높은 PR 배수를 받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보여줘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심 1분 마감하기 전에요. 오늘 갑자기 불운의 얘기를 하면 꽂혔어요.
막 찾아봤네. 이민 혹시 갈 수 있는 방법 찾아봤거든요. 그때 바로 또 블로그를 제가 찍어드렸는데요. 보시면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를 보면 대한민국 제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네이버를 좀 인정해줘야 돼.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 통금 복지 정책에서 나왔거든요. 2014년 2월 27일 이분이 블로그에서 쓰신 분인데요. 국제기구에서 쓴 거네. 아세안 코리안 센터가 국제기구니까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 없는데 쭉 한번 보시면요. 그 기름값이요. 일단은 리터당 50센트네요. 50센트니까 답도 안 나오네. 엄청 50센트니까 얼마 이거 500원이야. 이거 뭐야? 답도 안 나오겠고요. 철저한 무상교육. 아까 제가 틀린 거 했네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정정했는데요. 철저한 무상교육이요. 철저한 무상교육이었는데 용돈 30만 원 대학생 양경비까지 주고요. 주유비 5만 원인데 5만 원 갖고 타고 없냐 했더니 워낙 싸니까 하는 거였고 심지어 유학을 가고 싶은 경우도 얼마든지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 유학까지 무상 지원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의료혜택 모든 병원 900원이면 해결되겠고요. 산육닭에 한가구당 최대 4대의 승용차를 지원해준대요. 4대. 그렇기 때문에 그 덕에 브루나이에서는 대중교통 찾아볼 수 없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용돈 준다 그랬잖아요. 배당금 줬는데 배당금한테 상관없이 매년 국왕이 직접 새해 인사 오는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100만 원씩의 세뱃돈을 준대요. 그래갖고 새해 되면 문전성시 이런데 사람들이 앞에 절하고 가려고 아는 척 하이 하려고 가려고 그러면 하이만 하면 100만 원 주는 거야. 하이만 하면 100만 원 줘. 가장 중요한 이민 나오잖아요. 이민이요. 네. 브루나이는 이렇게 파격적 복지 정책을 제공한 만큼 이민 정책가 부쩍 까다롭다. 정부 부처에 이민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을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에겐 더욱 진지하고 신경풍당한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 거기 사는 사람이 40세대에 1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잘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 여기서 마치겠고 2부에는요. 오늘의 2부는 또 가장 핫한 전문가죠? 네.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그 바로 윤종민 전문가 하는 시간 2부에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대비 코스피는 큰 변동이 없어. 네.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상승폭을 늘리고 있죠? 코스닥 외국인 매수세가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서 저조하다 보니까. 네. 200억이면은 사실은 그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제 사람들, 많은 이제 외부적인 변수가 해결됐을 때,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띠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라 그러죠? 외국인 수급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아주 안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죠. 지난주에 한국 관련 4대 뮤추얼 펀드가요. 4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건 좀 큰 건데, 이머징 마켓만 딱 보면은요, 이머징 마켓이 15주 만에 4.9억 달러 들어왔거든요. 이거면 15주 만에 건 4달 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머징 마켓이 조금 살아났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를 제한 동아시아, 우리나라, 솔직히 우리나라, 대만, 홍콩, 중국 이거잖아요. 네. 이쪽도 2주 연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 가냐, 우리나라에 할 때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이머징 마켓에 돈이 전체로 들어왔으면 조금이라도 돈은 들어오죠. 비중만큼.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조금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냐 중국이냐 보면 어찌되면 중국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황사 관련해 갖고 아침에 저도 다른 코너에서 방송을 했지만 황사 관련주 있죠. 황사 관련주 매번 나오는 것이 오늘 아침에 갭 상승했다가 다들 음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뭐라고 살지 저는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 주들이요. 100%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라든가 청정기라든가 각종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해봤자 내일 어떤 분 벌써 쓰셨는데요. 내일이면 황사가 좀 사그라들은다. 그게 내일이라도 계속 올라가겠냐는 거죠. 앞서 이런 거죠. 브루나이 대통령 같이 이런 거죠. 전 국민한테 황사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줘.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아니면 황사 마스크를 안 쓰면은 애들 등하게 못하게 벌금 내버려. 그러면 그게 말이 되지만 지금 그거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350조 되죠. 네. 맞죠?
네. 작년이랑 올해요. 작년에 올해 중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작년에 전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환경 스모그 관련해서 스모그 뭐 이런 거 각종 대책 쏟아붓게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작년 올해 합해서 600조입니다. 작년에 300조, 올해 300조거든요. 네? 규모가 달라. 그럼 뭘 사요? 그럼 황사가 있다 뭘 하더라도 황사 관련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제 시각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부터 돈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모르겠어요. 잘하면이라는 표현 드리지만 잘하면 정말 1950에서 위로 2000 아래로 1600이었잖아요. 지금 상당 기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요. 네. 물론 종목의 변동성은 그렇지만 지수 안에서 변동성은 코스피가 적었는데 잘하면 뭐 외국인이 좀 쭉 들어오면 2000포인트 한번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랑 코스피랑 너무 차이 났잖아 지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모르겠어요. 수급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이승훈 대표, 특징주 몇 가지 같이 보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잠깐 특징주로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오늘도 오르네요. CJ 헬로 비전 어떻게 봐요? CJ 헬로요? 네, 실적은 살짝 뭐 별로 얘기 없는데 좀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어요, 이거. CJ 헬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낙폭과대 반등. 근데 이제 그 계속해서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시나리오가 안 먹혀 들어가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가입자에 대한 쪽과 이 케이블 쪽 오히려 CJ 헬로가 저는 올라가고 이쪽이 안 갈 줄 알았거든요. SK 브로드밴드, IPTV 쪽이. 근데 이쪽 가입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IPTV 쪽이. 아. 의외로 IPTV 쪽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CJ헬로 같은 경우도 가입자는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자에 대한 규모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알트폰한지 적자야. MBNO. 알트폰한지 적자야. 알트폰이 아직도 적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에 대한 쪽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뭘 보여줘야 될 텐데 네. 뭐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네. 은근히 제가 봤을 때 이거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어.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 느낀다는 게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보세요? 대상은 뭐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상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다. 초록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중국에서 유기농 관련된 산업에 대한 쪽이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말 한 게 대한 쪽이 매년 10배 시장이야. 그 시장이. 의외로 풀무원이 또 중국에 진출을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무원이 진출을 안 했고 이 초록마을이라 국내에서도 유기농 이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초록마을이라는 이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중국에만 진출한다라는 그런 모멘텀만 붙여주게 되면 뭐 유기농 농산물 갖고 뭐 중국에 간다. 거기서 약간 뭐 실적이 나온다 이런 것만 보여주게 되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멸치 대상이 됐던 CJ 제일제당이 됐던 똑같을 것 같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최근에 올랐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라이신 돼지고기 가격만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이 유기농이기 때문에 이쪽에 누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중국 쪽에서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코너 지나기 전에 이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낙폭과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걸 낙폭과대로 보거든요. 네. 현대건설? 아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코스닥 중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나름 또 떨어졌어요. 네. 이거 이성훈 대표 관심 줄 거예요. 어떤 거요? 깜짝 놀랐지 마. 파라다이스? 아니. 뭐. KH바텍. KH바텍.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A4부터 해갖고, 메탈 케이스부터 했는데. 45,000원까지 갔었네. 뭐, 근데 지금 보면 훅 떨어졌잖아요, 지금. 저런 거 어떻게 봐요? 그거랑 뭐 인터프레스랑 마찬가지 흐름이거든, 지금. 오늘 그런 것들이 세요. 그거랑 뭐, 얘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 없어졌어? 삼성에서, 물론 이제 가긴 갈 텐데. 지금 무선 충전 쪽에 꽂혀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오늘도 무선 충전주도 좋잖아요. 무선 충전주, 아이씨. 왜냐면. 제일 대표주가 뭐냐? 그게 아니라. 대표주가 아모텍하고 RF텍인데. 아모텍 한번 넣어봐줄까, 내가 관심. 아모텍하고 RF텍. 아모텍.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KH바텍을 들고 그 얘기를 드릴 때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플래그십 폰의 기준이 되면 이거는 매출처가 다양해진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이 돼버리게 되면 중국 애들
다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 무선 충전 모듈에 대한 쪽에서에 대한 신뢰도는 확실히 우리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이제 중국에 대한 쪽으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애들이 새로운 이제 매출처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카메라 폰에 대한 고화소 경쟁.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한 모듈. 이 두 가지가 남지 않았나. 왜냐면 이미 메탈은 갔으니까. 메탈은 이미 갤럭시 S5에서도 그 메탈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메탈 말고 이제 그 다음 거에 대한 쪽은 무선 충전 쪽하고 이쪽이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자기 유도 방식하고 자기 공진 방식 두 가지. 중에서 삼성은 자기 공명을 밀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쪽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를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고. 자기 공명에 하여튼 붙여 접착하는 거 아니, 그건 자기 유도 방식. 그리고. 근데 이제 자기 공명은 뭐 이제 떨어져 있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봐. 지금 이번에 삼성이 집어나는 게 자기 공명이야? 아니, 그건 몰라요. 근데 삼성 전기가 이번에 그 세스에서 발표한 거는 자기 공명 방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럼 몇 미터 떨어져도 돼?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떨어져도 돼요. 몇 미터? 몇 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대충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 근데 CES 발표한 게? 예, 근데 이번에 자꾸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 S6를 발표하면서 호텔에다가 무선 충전 모듈을 각 호텔 체인들하고 해서 무선 충전 모듈을 다 설치할 거다. 방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마다. 예,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스타벅스에 설치되는 모듈은 자기 유도 방식이거든요. 접촉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려놔야지만.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들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삼성은 옛날부터 이거 자기 공명을 밀었고 LG는 자기 유도 방식을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표준이 있는 건 이 자기 유도 방식이 표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듈은 뭐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전기 자동차에도 쓰이니까. 근데 이 자기 공명 방식으로 가려면은 삼성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삼성도 이번에 자기 유도 방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잘 모르지만 제가 써봤잖아요. 제가 MB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그거는 충전기가 번들어 들어가면 대박 난다. 그렇지만 그 아니면 왜냐면 충전기가 지금 비싸요. 웬만하면 4만 원, 5만 원, 6만 원 정품 구글 정품은 6, 7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면서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공명 접촉 안 하는 거 웬만한 근처 가면 되는 거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미 뉴스가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엄청 떠들었겠죠. 정말 세계 최초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야 이건 왜냐면 동네 스타벅스 다 깔고 커피비도 다 깔아야죠. 그게 이제 국제 표준이 없고 국제 표준이 없고 삼성에서 예전부터 밀었는데 국제 표준이 없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인체에 대한 이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이거를 이제 검증하지 못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많이 소형화됐고 그것도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일단은 그 MWC에서 까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봐야겠네. 그게 만약 그 방식이면 와 그거는 정말 살만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마 소형 쪽 웨어러블 기기나 이 소형 쪽 같은 경우는 자기 공명으로 가고 전기차 같은 건 자기 유도 방식으로 가고 두 가지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꿈은 지금 이거죠. 그 근처에 가면 전기 자동차가 충전이 다 되는 게 꿈이죠. 이제 스마트폰 뭐그 대단하겠어요. 근데 스마트폰 그것만 되더라도 이승훈 대표 말한 대로 자기 공명이란 거 근처만 가도 충전되잖아요. 그거는 큰 스마트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자동차 전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기들에 대한 어떤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지금 창원에서 테스트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면서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지정 위치에 가야지만 딱 붙어서 되는 거. 그리고 그 자기 공명이잖아요. 그 자기 유도입니다. 그게. 아, 그래? 예. 근데 하여튼 자동차, 뭐가 됐건 간에 지금 그 꿈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 저게 좋은 거죠, 그게요. 어쨌건, 그 얘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다음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이분과 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합니다. 네, 스타앤토크 코너. 주인공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주인공은 다들 아세요. 네. 네? 매주 월요일날 또 지금 키움 증권에서 제일 촉이 좋다는 촉 전문가 촉 윤종민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뭔가 선생이란 말이 어울리죠. 네. 왜 갑자기 했냐면 모처럼 그 연휴 동안에 보니까 예전 걸 다시 해주는 프로그램이 원작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김병만이 뭐였지?
정글의 법칙? 아니, 김병만의 달인? 네. 김병만의 달인을 네. 아침 하나 한 9시, 10시마다 거의 1시간씩 매일 하는 거야, 그거를. 특집 예전에 했던 거를 KBS 무슨 케이블 중에 하나에서. 네. 근데 완전히 우리 촉 선생 같아. 윤정민 선생 모셨습니다. 주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촉인이야, 촉인. 어떻게 지냈어요? 아, 이게 지금 연휴가 5일간의 연휴를 보냈잖아요. 길었어요. 야, 연휴가 또 길고,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계속 먹잖아요. 네. 이게 이제 명절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용돈 인플레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와, 주머니 완전히 탈탈 털렸습니다. 네. 예, 지금 아주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주머니가 탈탈 털려서. 세뱃돈만? 아니면 네? 그 다음에 딴 것도 해갖고. 세뱃돈에다가 또, 당구장도 아니죠. 저 개인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한 푼도 없었어요. 온 가족들을 위한 비용이었죠.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나갔습니다. 예전 대비해서. 오늘 명절이 길어서 그런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택시 타고 다 뉴스 듣고 막 검색해봤잖아요. 제가 그 양반 좋아하거든요. 누구요? 의문에 뭐 자살했다고 얘기 나오는데요. 당구 선수. 김경률 선수라고. 제가. 인상 좋죠. 인상 좋고, 그냥 후덕후덕하고 농담도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양반이 3 쿠션 뿐만 아니라 그 양반이 묘기 당구를 또 잘 쳐요. 그렇죠. 네. 근데 프로 선수들은 묘기 당구를 또 잘 쳐요. 항상 연습들을 합니다. 그 대회에도 좀. 그러니까 이벤트에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김경률 선수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 소식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요. 우리, 이제, 형님 같으신 경우에는, 당구는 또, 개인적으로 치지는 않으시잖아요. 못 치죠? 못 진짜 좋아하죠, 나는 보는 걸. 저는 이제, 당구 애호가로서, 마니아로서, 이 김경률 선수의 가장 큰 팬 중에 한 명이 또 저였었어요. 그래요? 네.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구를 정말, 이 큐를 놔야 되나, 손에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어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도 김가영 선수를 잘 알거든요. 네. 정말 오늘 김경률 선수 충격이었고요. 그 얘기는 그만해 보겠고요. 최근에 바이오주 우리 아까도 얘기했는데 바이오주 어떻게 보세요? 셀트론 이런 거 단적으로 딱 물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주. 지금 셀트리온이 일단 분위기는 딱 잡아주면서 다른 바이오주들 흐름을 이끄는데. 지금 시장의 그 자금이 이 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쏠렸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돈의 쏠림 현상인데, 이전에는 이제 게임주 쪽에 완전히 좀 쏠려 있었던 그 형국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게임주를 차익 실현을 하고, 어차피 셀트리온에서 어떤 이제 내용이 딱 이제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요 찰나에, 바이오주 쪽으로 이제 가자 하면서,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게임주 랠리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뭐 컴투스의 실적의 급격한 성장세 이 부분이 밑바탕 되면서 이제 같이 깡패처럼 끌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 셀트도 그 정도의 힘을 발휘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어떤 이제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의문부호를 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직은 바이오주 쪽의 힘이 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추격해서 갈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여하튼 전반적인 어떤 이제 평가는 그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주식 좀 우리가 좀 관심 주로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종민 전문가면 생각나는 게 아스트. 네. 아스트 있고요. 아스트는 이제 항공우주에서 그 스피노프 됐다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주를 했다가 빨리 빼라 그러는데 아직 빼진 않았어. 단계는 좀 내려놨는데 항공우주는 오늘 또 훅 잘 나가요. 그렇죠. 네, 올라가는. 저는 5만 원을 뚫었어요. 저 오늘 좀 개인적으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올라가는데. 이었던 거 아스트랑 또 DTNC. DTNC는 이제 사물인터넷에 인증하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식도 오늘 최근에 약간 쉬고 있어. 네. 어떻게 좀? AS. 괜찮습니다. 좀 쉬는 흐름. 자, DTNC 먼저 볼까요? 네. 아까 그 핸드셋에서 이제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인체에 유해하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당연히
시험 인증 절차를 거쳐야지 돼요. 누가 찍어줘야지 마크를.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 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DTNC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진짜? 당연하죠. 지금 DTNC가 나라 회사도 아닌데 왜 혼자 다 해먹어? 우리나라에 시험 인증하는 업체가 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의 핸드셋에 대한 시험 인증은 DTNC가 다 맡아서 합니다. 왜냐면 좀 마크가 있나? 네? 마크가 있는 무슨 마크 찍어? 아니, 얘들이 찍는 마크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인증을 DTNC가 대리로 그 인증 통과 절차를 거쳐주고 그러면서 국가에서 주는 인증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요? 협회가 회사가 된 거네. 진짜요? 그런 거 같은 거네요. 협회가 이제 회사가 된 거네. 아, 아니면 나라 뭐 지식경제부 이런 데서 나와서 그런 데서 이제 자기네가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나라에서 그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받아서 한 거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전자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동차 이쪽도 하네요. 자동차, 전장, 의료기기, 무선통신 관련 시험 설비 이미 구축. 그 하니스 이런 거 하는 체크하는 거 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지금 말씀을 주셨을 때 하니스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그 전자부품 쪽으로만 한정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만 그 부품으로만 제한된 줄 알았더니 뭐 자동차, 전장, 자동차 전장, 의료기기, 무선통신 관련 EMC 모든 것들을 대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간에 성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뛰어난. 이것도 관심 좀 넣어야겠네. DTNC도. 이게 지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 회사 이제 잘 안 들었지. 시험 인증하는 그 이제 센터 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새겨 듣지를 않으셨구만. 예, 그런 얘기를 새겨 들으셔야지 돼요. 아,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사이즈 자체가 크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목이 대형 뭐 이제 사이즈가 큰 품목들 그런 품목들을 다루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일종의 제조업체로 놓고 따지자면은 증설이죠. 예, 공장 증설 사이즈를 이제 키우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대형 이제 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그 대형 사이즈가를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지금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뭐 이제 수출을 하려고 딱 그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항공우주 쪽, 항공우주 쪽에 대한 시험 인증도 이제 얘들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예, 원자력 비리가 워낙 많잖아요. 원자력 비리 많은 게 어떤 이제 그 기준되는 표준을 뭔가 검사를 하고 인증을 주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럼 이제 원자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증 절차를 밟아야지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누가 인증을 받냐고요. 아, 그럼 그거 하면 되겠네, 앞으로. 저기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증. 그런 거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면 되겠네? 아, 청문회? 시험 청문회를?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네요. 그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거가 궁금해. 왜 걔네만 해 먹어? 뭐 있어? 출신이? 아, DTNC? 이게 그동안에는 이 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인증 절차를 밟기는 밟되 어떤 회사들이 이제 인증 절차를 밟아줬냐면은 다 외국계 업체들이었어요. 미국계, 미국 쪽 업체, 영국 쪽 업체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모든 이제 인증 절차를 다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DTNC 이제 사장이 좀 빠르게 캐치를 한 거죠. 아니, 내 말은 그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나라 정부에서 만든 건 출신이야? 뭐, 아니에요. 뒷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고, 정부에서도 뒤늦게 인지를 한 거예요. 흥미로운 회사네? 뒤늦게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인증 시장을 이제 키우겠다. 올 초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진짜 시장 규모 엄청나게 커지겠네? 그러면 너나 할 것이 다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진입장벽이 꽤 커요. 인증을 아무나 받냐고요. 아무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뢰도죠, 신뢰도. 아니, 내 말은 이거지.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가 됐건 LG전자가 됐건 요새 또 알아요?
그 갑을 관계에서 해갖고 이번에 또 LG 그룹에 그 3세 하나 걸려들었잖아요. 네. 어저께 SBS에 가서 박살나게 단독으로 나온 거 봤어요? 뭐 어떤 거요? 또 갑질해갖고 한 명이 LG 그룹 누가 하나가. 근데 이거 딱 갑질이라 해갖고 삼성에서 뭐 하나 슬쩍 만드는 거야. 인증은 이제 삼성은 요 회사를 통한 것만 받겠다 그러면 얘 개꼬락지 되는 거 아니야?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얘네가 출신 삼성 거만 받냐 이거예요. 네? LG 것도 받고 스마트폰은 먼저 그렇다 손 치고 실질적으로 이제 증설이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실질적인 수익은 사이즈가 거대한 쪽에서 수익이 대부분이 이제 창출이 될 겁니다. 근데 임시 필명 9416님이 또 잘 아시는 분이야. DTNC는 기본적으로 인증 대행업체고 인증 직접 하진 않는다는데? 대행한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그걸 인증은 누가 해줘? 나라에서 하나? 국가에서 원하는 인증을 받아준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인증 같은 거를 서류 대행해주고 이런 거네. 법무사네? 그런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야? 하여튼 흥미로운 회사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농산물도 해. 자, 당연히 농산물, 농산물, 원자력, 조선, 자동차, 그러니까 IT, 의료기기. 국가에서 원하는 모든 이제 기준치들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인증은 이건 얘가 다 할 수 있다. 잠시만요. 우리는 정말 이게 저는 갈수록 흥미로워. 셀라비님이 또 좋은 정보 주셨어요. 현재 국내 KC 인증과 유럽 CE, 미국 FCC를 포함해 세계 150개국 기관의 시험 승인을 서비스를 대행한다. 좋은 회사네. 그러니까 내가 인증 한번 받으려면 머리 아프고 힘든데 얘네들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지. 내 거 좀 인증 좀 받아주세요. 이러고 그럼 이런 조건 갖춰오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들은요. 회원이구만. 케이스로 놓고 따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DTNC라는 이 회사를 처음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든지,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 DTNC를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때 관심 뭐 하는 회사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파고들으셨든지.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셔. 전문가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가수 쏟아지고 있어, 지금요. 근데 솔직히, 제가 DTNC를 한 3주쯤 또 얘기하셨잖아요. 네. 처음 관심 가졌네. 근데 이거가요. 관심 좀 올리지 마세요. 관심 올리지 마? 네. 흥미로워하시네. 왜 이렇게 3만 원을 안 뚫느냐 이거예요. 이성훈 대표가 조금 연결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대주주의 백그라운드야. 대주주의 백그라운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할 때 보면 아스가 항공우주에서 스피노프 됐다. 요즘에 그런 종목들을 자꾸 들고 나와. 그러니까 뭐가 있어. 라인이 있는. 제가 얘기했잖아. 비옥스는 삼성 뭐 어디에 출신이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원희가 IPS도 삼성 출신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흥미로운 얘기. 이 업체는 대주주 지분이 50%예요. 예. 그래서 유통 주식이 별로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 많이 왔으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 일단 계속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날 DTNC 아스트레더 계속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